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홍장원 지렁이를 검색해봐라.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의 키워드가 지렁이였다면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아작이 화두였는데요. 피고인 입장시키십시오. 2025 고압 1010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한 가운데 건의 투번호의 실제 사용자와 아작 발언의 진실에 눈길이 쏠립니다. 예,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건강 문제로 보석을 청구했던 김건희 씨 오늘 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퇴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보석 신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걸 의식한 것일까? 조윤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보석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예.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본인은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퇴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추후에 있는 각종 그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 때 김건희 씨가 현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어떠한 표정 변화를 보여주는지,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직접 신문에 나설 것인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퇴정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 공판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유경옥 전 행정관 출석할 거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샤넬백 이런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송영훈 위원님. 출석을 안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정도 되면은 과태료 부과 또는 더 나아가서 강제 구인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적인 증인이 아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그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불출석하고 있고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잘 확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피고인의 사실상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번에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에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아직도 김건희 씨 자택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있다. 라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전히 피고인 측의 영향 범위에 있는 인물인데 계속 불출석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그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법원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 여전히 김건희 씨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송영훈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앞서 본 것처럼 그 특검이 최근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 문을 열어준 게 유 전 행정관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요. 근데 불출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 전 행정관은 거의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본인도 나름의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진술을 못할 정도인가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예. 지난번에 전성배 씨가 본인이 재판에 나오기 직전에 그동안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유경옥 씨도 재판장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면 이젠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과 다르게 지금 재판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 나와서 특검에서의 조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일단 좀 회피하고자 그런 그 모면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판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석하면 김건희 씨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마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늘 주목이 되거든요. 이른바 그 건의2 전화번호 사용을 두고 그 진실을 밝힐 만한 핵심 증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의2 번호로는 지금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김 여사가 맞다면 김 여사 측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다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김 여사 측근 측은 아직까지도 최측근들은 여전히 김 여사의 영향력에 있고 아직까지는 뭐 소위 말해서 돌아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나와서 정지원 전 행정관이 건의2 사용자가 누군지 진실을 만약에 밝힌다면 앞으로 측근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 게 아닌가라는 어느 정도 기준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오늘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유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건의2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앞서 건진 법사가 법정에서 이미 건의2로 전화하면 김건희 씨가 받았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언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술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런데 또 지난달인가요? 법정에서 건의2 이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여기에 김건희 씨가 등장한 게 있고요. 이 정도면 건의2는 실제 사용자는 김건희 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물론 뭐 그것만 있진 않고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화기가 수시로 사용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선서한 증인에 의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의2라고 하는 전화의 실질적인 주인에 대해서는 네. 사실상 거의 이제 진실에 가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씨가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고요.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체포 방해 관련한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전화 통화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입니다.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받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치 그졌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예. 지난 2월에 헌재 탄핵 심판 때 많이 봤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법원 내부 영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조윤섬 위원님, 이른바 그 홍장원 메모를 두고 어제 증거 채택 공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 자체에 좀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모의 그런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고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가 아니더라도 이미 스스로가 진술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일관되기도 합니다. 헌재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이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든가 모든 진술이 동일하고 일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메모의 그런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 여부와는 무관하게 홍장원 전 차장의 그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증거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 능력을 메모에 한정해서만이라도 좀 상실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단지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이 초고가 아라비아 지렁이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이후 다른 메모들이랑 비슷하지도 않다 이렇게 신빙성을 깎아내린 듯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민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여론전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증인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홍장원 차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인 증거가 있는 흔들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기보다는 증언을 번복했는 게 예. 홍장원 차장이거든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계엄 당일날 행적과 CCTV 행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CCTV에 공개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써 그 진술을 조금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홍장원 차장만큼은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여론 어느 정도 반영해서 법정에서 저런 전술을 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렁이 발언이 나와서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쪽이 좀 자제하라라는 취지로 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 발언을 두고도 어제 시청자들이 좀 진행 방식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세간에서 일부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진행이나 혹은 어떤 심증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불식시켜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심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재판이 중계가 돼서 영상이 언론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재판부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재판부가 편향되어 있다는 의구심은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좀 거둘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해설할 때는 최대한 정당인이 아니라 법률가의 관점에서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 메모에 대해서 저렇게 집요하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문제 삼더라도 재판부는 홍장원 전 차장의 법정 진술만으로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유죄의 증거에 그 법정 진술만 기재하고 증거 목록에서 오히려 그 메모는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사실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기술적으로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집중하는가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가적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김진욱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편향성을 이제 걷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편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지기현 재판부가 다루고 있는 범죄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형제라는 매우 중형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혐의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한 듯한 다른 재판부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이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웃음도 작고 이 지금 재판부 재판장하고 농담도 좀 자유롭게 하고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뭔가 이 진행이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공판에서는요. 이강 전 경호처 경호 5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장이요. 카카오톡 메신저에 나에게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놓은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초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인 올 1월 11일 경호처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정리한 겁니다.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그리고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고 이거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메모장처럼 이 메신저를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제시가 됐습니다. 조윤삼 위원님, 사실 이게 오타도 있고 뭐 물음표 표기도 있고요. 좀 급하게 타이핑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 메시지의 증거 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진술을 받아 적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작성했을 그 경위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그 간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메모를 허위로 작성할 그런 계기라든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본인도 지금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예. 급하게 작성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책임 여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진술을 기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정황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메모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메모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짧게 여쭐게요.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해라. 이거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다라고 지난 1월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력 순찰해라. 아작내도 된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이 폭행처럼 몸에 닿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체포 방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어 보이고 이강 전 차장인가요? 전 부장이죠. 부장이요? 예. 이 인물이 사실은 당시에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냄으로 해서 본인이 듣지 않는 말을 뭔가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작성해야 될 만한 그런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메모의 존재로 인해서 그 증언에 대한 증명력을 법원이 더 높게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아작나다. 국어사전 검색하면 깨지고 망가지다라는 뜻의 전라도 말이다라고 나오는데 아작내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위력 순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경호처 간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전략을 쓰면서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유죄나면 연금 박탈돼서 임무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이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이 옳고 내란이 아니라 판정되면 법적 책임을 받을 거다.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이런 증인 신문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이 경호처의 간부들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질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지 이 사람들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것, 그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이다라는 식의 공격은 바람직한 공격도 아니고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하게 위력적으로 하라는 지시, 심지어는 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라 이 부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양심껏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에 대한 이렇게 그 공격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한 이 질문 방식도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요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연금 박탈까지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많은 오욕의 역사를 겪었고요.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사항상 경호처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께 신뢰를 잃고 존폐의 기록에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호처 처우는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입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분들께서 하나된 충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경호처 직원분들이 영원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하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질의 행태를 지문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조현삼, 송영훈 두 법조인께 이 질문을 하고 저는 마스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현삼 의원님. 법원의 판단을 물론 존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기각이 된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후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직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검사를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그다음에 수용 능력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유죄가 아닌 무죄를 일단 예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 자체가 반복적인 불응이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SNS에다가 그런 내란을 선동하는 문구를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네, 송영훈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듭된 구속영장 기각은 결국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사가 미진했든 혹은 법리 구성이 무리하든 간에 구속영장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기각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규탄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속영장이 나오면 올바른 법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당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신분이 확실한 전직 총리니까 도주는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SNS에 그 당시에 올린 게시물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인멸하고 말 증거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구속영장이 안 나온 것 같지만 다만 이 말씀 한 가지는 꼭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적절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국회 안으로 계엄군이 들어가는 긴박한 상황에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체포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국민의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은 많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정당 지지율 모두 잠시 후에 마스 토론에서 바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